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생공TV 김세창입니다. 2022년 2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주식, 내 종목은 마이너스 30% 고통스럽네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힘든 일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해서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페이퍼링, 굉장히 많은 이슈로 인해 가지고 국내 증시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공부한 기준대로 매수, 매도, 손절을 하고 계신가요? 음, 저도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해서 고통받고 마이너스 30%인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 기준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그 종목은 바로 투비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신용도 안 되고 이제 증거금 100% 현금으로만 거래가 되는 그런 종목인데요. 어, 1, 2, 3월은 산리 종목 같은 경우는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작년부터 좀 봐왔던 종목이거든요. 그 2000년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한 차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위에 있는 까만 선이 451선인데 450선을 강하게 뚫어준 게 아니라 451선 뚫어주는 척하다가 다시 이제 미끄러져 내려왔죠. 하지만은 제 생각엔 요 부분이 어, 매직 구간이다 생각을 하고 중간에 좀 거래량을 또 실으면서 이런 자리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자리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평선들이 뭉쳐지는 요 구간을 확인한 다음에 제가 언제 매수를 했냐면 이거 작년에 매수한 거예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갖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서 매수를 하면 여기서 매수를 합니다. 작년 11월 말 정도에 매수를 합니다. 거래량이 조금 나왔습니다. 거래량 밑에 보시면 어, 앞전에 거래량보다는 크기가 작긴 하지만 거래량이 나온 걸 보고 매수를 합니다. 어디서? 첫 거래량이 터진 요 자리에서 12월 달에 이제 매수를 합니다. 12월 달에 12월 초에 매수를 딱 해가지고 상승을 하겠구나 하고 갖고 있었죠. 기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결국엔 12월 중순 정도 가가지고 저의 기준을 깨는 흐름이 나왔죠. 이때 손절을 했었어야 돼요. 어, 이때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손절을 못하고 지금까지 그냥 들고 있습니다. 여기가 손절 라인이거든요. 2095원. 여기가 이제 손절을 잡고 들어갔지만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손절을 여기를 잡았어요. 근데 이제 밑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전 저점을 또 손절 라인이 바뀝니다. 1950원. 그래, 1950원까지 버텨보자. 여기까지는 수익률이 뭐 10%도 안 되는 그런 수익률로 이제 쭉쭉쭉쭉 조금씩 이제 빠지는 거죠. 그 빠지는 걸 또 못 지켰어요. 못 지켜가지고 지금 거의 이제 마이너스 30% 정도 되는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전 저점까지는 깨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에 지금 계속 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로 올라온다면 일부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12월 달, 1월 달, 2월 달 3개월 동안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0%를 찍으면서 저 같은 실수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요 손절하는 방법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기준을 만약에 기준은 저희는 직장인이잖아요. 뭐 하루 종일 볼 수는 없지만 하지만 꼭 봐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 오전장 그 시작하는 하는 1시간 정도 그리고 마감하는 1시간 정도는 주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매수를 한 타이밍이 여기였습니다. 여기 요날 이날 매수를 했어요. 바닥을 찍었던 날 11월 29일 날 제가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해서 이제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하고 매수를 했지만 요 밑에 저점 2095원을 깨는 흐름이 나옵니다. 언제? 12월 17일 날 깨는 흐름이 나와요. 깨는 흐름이 나오고 다음날 주가가 12월 17일 날 음봉으로 마감했던 요 봉을 회복을 바로 못 해준다면 요거는 일단 손절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손절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게 맞지만 요게 마이너스 한 3, 4%, 5%? 5%도 안 되는 수익률이었을 거예요. 마이너스 5%도 안 되는 수익률 때 잘라내야 그 뒤에 고통이 없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냥 주르륵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밑에 손절할 수 있는 또 라인이 있었는데 그것마저 못 지키면서 흘러내린 거였어요. 상승할 것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투비소프트라는 종목과 사랑에 빠졌죠. 넌 절대 그럴 애가 아니야. 너는 한번 큰 상승을 줄 거야. 이러면서 저의 기준을 지키지를 못했죠. 못했다 보니까 마이너스 30%의 수익률이 지금 발생한 상태입니다. 자, 보죠. 맨 처음에 제가 가장 중요한 게 451선이라고 그랬죠. 451선을 강하게 뚫어주는 흐름이 나오고 눌리는 자리, 451선을 다시 내려오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51선을 뚫어준 게 아니라 뚫어줬다가 바로 내려온 종목이에요. 힘없이 흘러내린 종목. 여기서부터 이제 잘못이 됐죠. 이 종목은 매수를 하면 안 됐던 종목이었습니다. 제 기준에 따르면 이 종목 매수하면 안 됐던 종목이었는데 엘리어트 파동상 그 상승 1파동 자리를 먹기 위해서 들어갔던 자리였어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또 주르륵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자리고, 그리고 손절 라인을 잡았다고 하면 분명히 지켜줘야 되는 라인이에요. 더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 기간이 뭐 반년이 될 수 있고 1년이 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것부터 451선 기준에서 강하게 뚫어졌다가 내려오는 종목이 아니죠. 그거부터 잘못됐고요. 두 번째는 이평선들이 뭉쳐있는 종목. 이평선들이 뭉쳐있는 구간은 맞았죠. 뭉쳐있던 구간은 맞았는데 국제 정세라든지 그리고 주가의 흐름 자체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이것도 상승이 안 나왔던, 그리고 뭐 이슈라든지 뉴스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주르륵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준이 뭐였죠? 거래량이 터트리는 기준봉이다. 요것도 거래량을 터트리는 첫 번째 봉을 기준 삼아서 매수는 잘했습니다. 근데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처음 451선을 강하게 뚫어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부합되진 않지만 그래도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거래량을 터트리는 첫 번째 봉을 위아래 선을 긋고 그 안에서 매수를 한다. 매수는 잘 됐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손절을 못한 거죠. 기준을 잡았으면 손절을 해야 저의 고통이 좀 짧게 끝났을 텐데 짧게 끝내지 못하고 여기서 비중을 더 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투비소프트라는 종목에 좀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좀 비중이 큰 종목이 돼버렸어요. 사랑에 빠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랑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안 좋다. 그렇지만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바닥을 찍어서 지금 엘리어트 1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해서 들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엘리어트 1파 상승이 한번 나올 때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것도 이제 지금은 정말 새로운 기준이죠. 이 라인
신저가입니다. 이거 신저가, 최신저가가 찍혔던 1115원 밑으로 내려간다면 진짜 뒤도 보지 않고 마이너스 뭐 30%, 40%가 됐든 요거는 손절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최후의 보류입니다. 최후의 보류. 1290원짜리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간다고는 이 종목은 뒤도 안 들어보고 손절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볼게 기업 정보입니다. 기업 정보. 전체 그 삼성증권 HTS에서는 기업 정보라고 치시면 됩니다. 012번 들어가시면 여기에 제가 그 재무제표 보는 제가 보는 기준을 나중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텐데요. 여기서 대주주 최대 주주 지분이 기업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시겠죠. 강섭의 이 3인 요 지분이 그런 것 같은데 10%가 안 되죠. 지금 10%가 안 되는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이런 종목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도 뭐에 흘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요때 기관들이 좀 매수를 많이 해줘서 지금 기관들이 갖고 있는 보유량이 좀 있는 걸 확인하고 들어온 종목이었는데 지금 대주주의 지분율이 10% 이하인 종목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보는 게 보시면 매출액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영업이익이죠. 가장 중요한 거. 영업이익이 지금은 적자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적자 기업이어도 적자가 계속 이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나름대로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보는 것이 여기 보시면은 자본 유보율이라고 있습니다. 유보율 같은 경우도 늘어나는 게 좋습니다. 유보율은.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보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보율이라는 거는 그 기업의 그 안정성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00% 이상이 나와요. 100% 이상이 나오는 종목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 유보율이 점점 줄어듭니다. 언제냐? 2021년 9월까지 해서 계속 유보율이 줄어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거는 안 좋은 모습이에요. 유보율이 더 늘어나야 돼요. 잉여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유보율이 늘어나거든요. 그거는 회사가 돈을 벌어가지고 남는 돈이 계속 남아야 돼요. 남아야지 좋은 기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자본 자체를 까먹는 기업이라는 거죠. 계속 적자를 보다 보니까 유보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안 하시기가 좋은데 저는 왜 했을까요? 뭔가 이렇게 홀려서 작년에 매수한 종목이죠. 거기다가 제 기준까지 못 지켰던 그런 종목. 나중에 한번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제가 보는 거는 딱 요겁니다. 대주주의 지분율이 얼마냐? 10% 이상이 되는 종목만 하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가? 매출액이 늘어나는가? 그리고 유보율이 어느 정도 안정된 기업인가? 그리고 유보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가? 자본 유보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가? 요거를 확인합니다. 요거를 확인해야 이 기업이 앞으로 망하지 않을 기업이겠구나, 성장하는 기업이겠구나, 그걸 느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처음 451선 기준에서도 부합되지 않은 종목이었고, 그리고 재무제표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종목이었다. 그렇다면 내가 기준을 만들었다면 그 기준을 잡아서 상승을 못하고 하락을 한다면 과감하게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손절도 못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30%다.
여러분들은 좀 기준을 지키셔가지고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이 종목 제외하고는 기준에 맞게끔 다른 종목들은 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 기준을 어, 내 자신을 못 지켰다. 그래서 올라오게 된다고 하면 빠르게 정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도 제 그 이 경험을 보시면서 어, 진짜 이제 손절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구나. 어, 그런 거를 좀 느끼셨으면 해서 같이 공유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30%지만 진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반토막 50% 마이너스 50% 60% 70%까지 나는 그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기준을 잡으셨다면 기준을 꼭 지키면서 그리고 손절이라는 거는 깨고 내려왔다고 하면 다음날 깨고 내려온 그 봉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잘라라. 그리고 이 종목에 애착이 있다면 다시 올라올 때 그때 다시 매수를 하는 걸 어,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